네, 금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칙칙한 표정으로 계신 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얼굴 표정 좀 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고 알찬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이슈를 다루기 전에요. 이 종목 하나만 AS를 받고자 합니다. 이 나스미디어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위원님께서 그동안 기승전 애플 이상으로 나스미디어 뭐 달달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입 아프게 얘기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한 70% 가까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미디어 개별 기업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모바일 광고 랩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 뭐로 보시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 보시는 분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 100명 중에 3.4명 정도만 신문을 구독해서 보거든요. 모든 뉴스나 이렇게 내용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역시 텔레비가 30% 정도 보고요. TV가요. 또 이제 스마트폰 보는 게 거의 30% 가까이 보는데 문제는 광고비는 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은 4%밖에 안 보는데 30% 가까이가 신문에 광고를 쏘니까 이건 누가 하지 말라도 결국 모바일 광고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과 광고된 관련 기업은 나스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들어온 관련 기업들 많이 잘 가는 거 있거든요. 이거 다 미국 이런 거 관심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코멘트할 건 없네요. 네, 그 연초부터 저희가 사실 나스미디어 이야기하고 그 뒤로 증권사에서는 꾸준하게 저희 방송을 봤는지 리포트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레포트에 목표가 올린 증권사 나왔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근데 위원님, 하나만 더요. 그 나스미디어 갖고 계신 분들 그럼 더 가져갑니까? 잠깐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오늘 올랐다. 그 얘기까지만 하시면 제 뜻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슈 다뤄봐야겠죠. 앞서 예민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홍콩에서 한어지그룹이 47% 폭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겁나게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45% 가까이 훅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라간 돈이요. 무려 얼마입니까? 1,442억 홍콩 달러. 한국 돈은 계산도 어려운데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20조 4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훅 날아갔어요. 여기 주가를 보시면 이게 이게 대단한 건데 47% 날아갔고 20조 원 증발한 건데요. 이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차트가 이제 3분 쭉 오래 올라다가 이게 이게 차트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 같아요? 싱크홀요. 싱크홀 같이 완전 확 바닥으로 훅 떨어졌거든요. 이게 차트 이게 완전 이 정도로 날아갔으니까 뭐 완전히 했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너가 리어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못 들어보셨죠, 잘? 네, 거의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마윈이나 이런 사람은 알지만 약간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분이 후룬이라고 연구소가 중국의 부자 리스트 자료하는 저도 인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완다라든가요, 앞서 말했던 알리바바의 오너를 제치고 중국 최고의 부자, 한국 돈으로 무려 1,6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26조 원, 28조 원의 자산이니까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죠. 조금 돈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만에 그 회사의 이 주가가 20조 원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라는 거군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사실 한 종목이 이렇게 밀려나면 다른 종목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게 왜 빠졌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분식회계했다. 주가 조작했다. 그런 이제 이 회장이 어저께 주총에 안 나타났어요. 뭐 제트기에 고장 나서 못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제 발표는 아직 이제 곧 보도가 나올 텐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후광통의 주식을 많이 투자한 또 대표적인 회사가 홍콩에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빠졌어요. 골든 파이낸셜 홀딩스 그리고 마치 프로퍼티 홀딩스 같은 그 그룹인데요. 그런 주식들도 60%나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시각들이 여전히 있다. 홍콩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네, 일단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품론, 버블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급락에 또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올해 홍콩, 중국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홍콩만 하더라도 홍콩은 사실 중국 덕분에 올라간 거죠. 작년에는 말해준 힘이 없다가요. 올해 이제 참고적으로 S&P 500이 4% 올라갔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근데 홍콩이 17%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 달만 하더라도 우리 좀 재미없고 지금 코스피 지금 회복하려는 찰나인데요. 미국은 1.4%, 일본이 1.9%, 중국은 5.4%가 올라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좀 너무 거품 있다라는 얘기 있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건 물론 문제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솔직히 이런 분들은 뭐 6개월 전도 마찬가지. 후강통 직전에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했는데요. 네. 그들의 의견을 뭐 제가 가감없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에요. 두 번째는 후강통 시행 이후에 별다른 뭐라 그럴까요? 별다른 펀더멘탈도 없이 막 올랐다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는요. 정확한 사유는 별로 없지만 이게 뭐 분식회계고 이게 뭐 공산당 정권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되었건 또 연세가 오히려 있으신 분들은 중국은 우리랑 싸웠던 나라니까 1.45 때 또 네. 인민군이 쳐들어왔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 사람들 공산당 믿을 수 없다. 적개적인. 네, 그런 것도 있죠. 미국은 좋지만 중국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사실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국보다는 우리가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위기도 좀 좋고 네. 그림자 금융 이런 얘기도 중국보다는 걱정이 덜하고 국내가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맞는 한국도 좋은데요. 네. 저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중국 신용 등급이 오히려 높아요. 중국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요. 또 그림자 금융이면은 뭐 중국만 얘기하고 우리나라 없을 것 같죠. 네.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지하 경제에서 통칭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23.8조 달러, 우리나라도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도 1,000조 원이 지하 경제를 포함한 그림자 금융 우리나라도 있는 나라예요. 네. 또 역시 분식회계 우리나라 없나요? 얼마 전에 작년에도 동양 사태 있어갖고 그쵸. 큰 집가 있죠. 그리고 또 STX 그룹도 큰 집가 있죠. 그리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 진행형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기껏해 3% 얘기하는데 중국도 중국 7%, 인도 이번에 올해 7%, 내년 8%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고요. 더욱이 뭐 우리나라는 뭐 별일 없었나요? 우리나라 1993년에 뭡니까 외국인 개방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도 별일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큰 그림 하나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정말 머리 아픈 일 많았던 나라입니다. 3조 황에서 좋았지만 IMF 맞았죠. IMF 이후에 또 벤처볼 있다고 네. 똘딱 다 망했죠. 카드 사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어준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카드 사태 났죠. 그다음 잘 되다 리먼 사태 났죠. 네. 또 지금 회복해서 와 있지만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항상 굴곡은 있기 때문에 지나가나 많이 올랐는데 그중간에 뭐 우리나라만 뭐 멀쩡한 좋은 나라 저는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님 요 뉘앙스를 살짝 들어보면요. 일단 중국에 그럼 계속해서 투자하라 이런 분위기신데 투자 그럼 계속해서 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국일뿐만 아니라 네. 해외 주식 자산을 좀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중국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딱 세 가지인데요. 안정적인 금융 개혁을 계속하겠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의 자본을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하겠다. 이게 3대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끝없이 부양책 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 뭐 제조업 2025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좀 자세히 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다른 코너에서 했는데요. 네. 결국 중국 제조 2025가 2025년까지 이렇게 10대 상품을 해갖고요.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죠. 거기에 정보기술도 들어가고 선진철도 들어가고 각종 IT, 바이오 다 들어가니까요. 네. 하여튼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있다라는 정도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중국 홍콩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풀어봤는데 이 위원님은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주세요. 한다면요, 비중을 어느 정도 섞어야 되는지, 뭐 국내 몇 프로 이런 것 좀 한번 자세히 가이드라인 좀 짜주세요. 그걸 또 제가 얘기해봤자 안 믿죠? 안 믿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마침 UBS 자산운용 회장이 어저께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 비중이 1.5인데요.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은 지나치게 국내 투자에 편중돼 있다. 아하. 아마 이제 방송 보신 분 중에 아마 99%는 한국 주식만 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양반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쉐릴 게럿이라는 또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 네. 이분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 40%, 예금 채권 40%, 미국도 30%는 해외 주식하라는 거거든요. 제 의견을 굳이 얘기하면 저도 한 30%까지는 해외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 이상 해외 주식에 좀 투자해보자라는 비중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해외 주식 어디에 투자하는지 오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제가 이 ETF는 처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IIB 포함해서 글로벌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중국, 인도 이렇게 많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GF라고 심벌을 쓰는데요. IGF. 예,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ETF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니까 뭐 세계 최대 운영사인데요. 딱 지도화만 보더라도 이 펀드, 이 ETF가 투자는 각 나라입니다. 중국 문명이 들어있고요. 캐나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 아시아, 프랑스. 오세아니아까지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겁니다. 일본까지 다 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사시면 AI에 비해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IGF ETF입니다. 인프라 지수에다가 저희가 그럼요. 투자하는 ETF라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떤 국가에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라는 고민, 선택의 이 고민을 좀 많이 줄여주는 걸 ETF다라고 항상 소개해 주시니까요. 이 ETF에도 관심 갖고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